한국에서 자영업은 흔히 생존 게임이라 불린다. 도전하는 사람은 많지만 살아남는 사람은 극히 일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창업한 지 5년이 지나면 70% 이상의 자영업자가 폐업한다. 즉 10곳이 문을 열면 7곳은 결국 사라지는 셈이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1. 과포화된 시장, 과도한 경쟁. 자영업자 수가 지나치게 많다.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25% 이상으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 특히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생활 밀접 업종은 포화 상태다. 한 골목에 치킨집이 3곳, 카페가 4곳이 있는 풍경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런 환경에서는 소비자보다 경쟁자가 더 많아진다. 당연히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결국 남는 것은 박리담의 전략뿐이다. 그러나 임대료, 인건비, 원재료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 자영업자의 마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이 팔아야 하지만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2. 높은 임대료, 벗어날 수 없는 구조. 자영업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임대료다. 서울의 주요 상권에서는 월세 1,000만 원을 넘는 곳도 적지 않다. 장사가 잘 돼도 시간이 지나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 자영업의 현실을 빗댄 말 중에 가게는 건물주의 것이고 자영업자는 그저 월세를 내는 중간 관리자일 뿐이다. 라는 표현이 있다. 가게를 운영해도 돈을 버는 건 건물주뿐이라는 냉소적인 시각이다. 3. 정부의 규제, 도움인가 부담인가? 자영업자들은 규제의 틀 안에서 끊임없이 부담을 안고 간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가 급증했고 사회보험료 부담도 커졌다. 물론 근로자의 권익보호는 중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고스란히 자영업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카드 수수료, 배달 앱 수수료 같은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다. 과거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판매하면 됐지만 이제는 배달 플랫폼 없이는 장사 자체가 어렵다. 그러나 배달의 편리함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생각보다 크다. 배달 주문 한 건당 3,040%에 달하는 수수료는 과연 합리적일까? 정부의 지원책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창업지원금, 대출 보증 등의 정책이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 대출을 받아도 결국 빚만 늘어날 뿐이고 창업지원금이 오히려 무분별한 창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4. 생존을 위한 해법은 있는가? 그렇다면 자영업자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경쟁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콘셉트가 필요하다. 스토리텔링이 있는 브랜드, SNS를 적극 활용한 홍보, 고객 경험을 중시하는 서비스 제공이 필수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전략이 중요하다. 과거처럼 가게를 열고 손님이 오길 기다리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배달 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우리 가게만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다. 5. 자영업이 망하는 나라, 미래는 있는가? 자영업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는 사회는 건강한 경제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단순한 지원금 정책이 아니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특히 임대료 규제, 대기업 프랜차이즈와의 형평성 문제,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영업자 스스로도 변화해야 한다. 기존의 방식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영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에서 자영업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다면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 이제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해야 할 때다.